굳이 내가 위반 건축물이라는 노란 딱지가 있기 때문에 입찰을 꺼려야 할 이유가 있을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라이브 주제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경매지를 보다 보면 위반 건축물이 등재되어 있는 물건을 꽤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물건들을 다 관심 밖으로 두자니 좀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위반 건축물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해드릴 건데, 제가 어저께 라이브 때 소개를 했던 대전 물건도 같이 묶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서구에 있는 물건인데요. 이게 위반 건축물이 등재가 되어 있어요. 수익률까지 다 뽑았었는데 요 노란 딱지가 입찰하는 나한테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이거를 신경을 안 써도 되는지, 낙찰을 받아도 되는지, 나한테 돈이 되는지,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블로그를 좀 정리를 좀 했어요. 이게 노란 딱지가 붙어있는 이 물건이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위반 건축물이죠. 위반 건축물은 원래 건축 설계 내용과 다른 경우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무허가 건축인데요. 이건 이제 우리가 경매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집담한 건물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직까지는 우리는 이제 초보에 있으니까. 그래서 무허가 건축인 경우는 우리하고는 크게 해당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이 두 번째가 가장 많이 이제 걸리게 되는데요. 규정 위반입니다. 제출했던 설계 도면이랑 다른 경우예요. 이게 뭐 높이, 뭐 용적률 이런 것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일조권을 해서 계단 모양으로 이렇게 잘라놨던 것들인데 이걸 이렇게 판넬로 덮은 거죠. 이걸 덮어서 방으로 쓴다던가 하는 경우가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제 보여드렸던 대전 물건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용도를 위반한 경우예요. 원래는 사무소여야 되는데 이거를 주택으로 쓰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제 위반 내용이죠. 이렇게 위반이 적발이 되면 벌금을 내게 됩니다. 이 이행강제금을 그럼 언제까지 부과가 되느냐, 예전에는 그냥 5회만 납부를 하면 딱지를 껴주지는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벌금을 부과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19년도 4월 23일 이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뭐 5회만 납부했으니까 안 내도 되고 이런 건 없어졌고요. 1년에 최대 2번 부과가 되고, 이게 시정이 될 때까지 매년 부과를 하는 거예요. 이행강제금이 큰 경우는 부담이 이제 커지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이게 기준이 금액이 적은 쪽으로 매겼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 정권 때 이거를 큰 금액 기준으로 매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벌금 금액이 커졌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걸 그럼 낙찰을 받아도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건데,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얘를 내가 합법화를 시킬 수 있다거나 아니면 얘를 가지고 내가 수익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뭐 만약에 5가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뭐 15개로 방을 쪼갰다, 이런 경우는 공사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이행강제금 규모도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뭐 테라스를 뭐 뚜껑을 덮었다던가 보일러실을 만들었다던가, 화장실이 1개짜리 빌라인데 테라스를 이용해서 화장실을 하나를 더 만들었다던가, 이런 경우들은 크지 않은 공사비로 합법화를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투자의 가치가 있다. 빨간 글씨가 찍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꺼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싸게만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괜찮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위반 건축물을 낙찰을 받으면 문제가 발생이 되죠.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첫 번째로는 대출이 걸려요. 1금융권은 뭐 거의 무조건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라이브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위반 내용을 언제 어떻게 해소를 하겠다라는 이제 서약서라든지 계획서를 제출하는 걸 통해서 이자율을 조금 높여서 대출을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빌라 이런 데서는 잘 안 되고요. 뭐 공장, 창고 이런 데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위반 내용이 있으면 전세 대출이 안 돼요. 그래서 세입자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어제 대전 거 물건 설명을 할 때 1억 6천 전세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아차 싶었는데, 주인 세대가 지금 사무소로 등재가 되어 있고 위반 건축물로 걸렸기 때문에, 위반 건축물로 걸리진 않았네요. 걸린 거는 이제 어제 그 테라스가 걸린 거고, 사무소인 거를 집으로 우리가 전세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용도가 사무소라서 전세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세입자를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위반 건축물이 등재되어 있으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밑에 내려가서 이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 벌금을 계속 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수익이 벌금을 커버하고 더 남는지를 이제 계산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경매를 하는 이유가 싼 가격에 사는 것도 있지만, 그만 경락대출이라는 걸 통해서 대출 비율을 높여가지고 내 돈을 적게 넣는 게 경매의 가장 큰 메리트잖아요. 그 메리트를 쓰지 못한다. 그리고 전세를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전세금을 활용한 레버리지도 힘들다. 그래서 내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면 별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때문에 한번 생각을 다른 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근데 내가 현금에 여유가 있어. 지금 당장 여유가 좀 있어요. 그리고 위반 건축물이라는 내용 때문에 유찰이 계속돼. 그런 경우는 나쁘지 않은 투자가 되는 경우들도 많단 말이에요. 뭐 석촌, 강남 이런 빌라들 위반이 있는 것도 있어요. 사무소로 되어 있는 것들도 많아요. 그런 것들도 거래는 되더라. 때문에 내가 본 물건이 위반이 있어가지고 무조건 안 팔릴 거야. 거래가 안 될 거야. 이거 내가 사면 나는 평생 똥을 끌고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이게 정말 매매가 되는지 또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결론을 좀 내리자면 충분히 싸고 그리고 내가 전세 대출이 안 나오니까 보증금이 작은 월세로 세팅을 하면 어떨까? 이행강제금을 내고 난 다음에도 수익이 발생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 위반 건축에 대한 거는 거의 5년이나 8년에 한 번씩 계속 양성화를 했었어요. 근데 맨 마지막 양성화가 2014년도에 양성화가 되고 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쯤 양성화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라고 아주 요만큼의 기대를 가져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내용을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결론을 내봤을 때 물건마다 다르겠지만 굳이 내가 위반 건축물이라는 노란 딱지가 있기 때문에 입찰을 꺼려야 할 이유가 있을까? 내가 충분히 이 위반 내용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장 큰 문제는 대출이겠지. 그래서 잠깐 내가 목돈이 들어갈 수 있다. 근데 내가 인테리어 공사 어차피 할 거잖아요. 그때 위반 내용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다. 그럼 위반 내용 해소하고 나면 대출도 받을 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전세도 놓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생각을 살짝 틀어서 보시면 남들이 안 보기 때문에 조금 경쟁률을 피해서 잘 받을 확률도 높을 수 있다. 오늘은 물건 소개는 안 해드렸고요. 어저께 이제 대전 물건을 이제 소개해드리다가 이 부분이 또 이제 문제로 댓글로 올라올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늦은 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